안녕하세요. 5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원래 캐나다 이 총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관세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기대하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까고 보니까 기대감 박살나는 모습 보여주고, 오히려 캐나다 쪽에 대놓고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당시의 분위기는 좀 험악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 지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구나 다시 한번 느껴서 요게 결국 증시의 악영향으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니죠. 지금 경기 둔화도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FOMC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을 할지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된 이런 것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물가가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파월 쪽에서 금리 인하 속도를 안 내려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반등하려고 하더라도 야, 여기가 바닥이 아니었나 보구나, 그대로 물량을 더 던질 가능성도 발생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대로만 이어지게 된다면 진짜로 최악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예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도 이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기 때문에 최악으로까지는 안 가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중국과는 협상을 원한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2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파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6월에서 7월 안에 FOMC가 금리 인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고 그대로 진행까지 된다면은 지금이 바닥이네,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름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은 나름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요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하는 이러한 스탠스 취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59.09달러로 플러스 3.4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볼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러시아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거 미국의 천연가스가 EU 쪽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걸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 급해진다,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도 있다, 요거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순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러시아 시장 재진출, 우리나라 이쪽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잡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연결이 잘 되어 있다, 단기성 상승 생각하면서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요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쪽 시장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인력을 대체했지만 총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 간의 생산성 경쟁도 더욱더 가팔라지게 될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 소비를 좀 늘리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쓰는 여기에 이제 집중해서 여기도 한번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당연히 AI 생태계의 점유율 확산을 위해서 많은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같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가격을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걸 따라가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성 우주선 스타쉽 발사 확대 허가를 머스크가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스타링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쪽으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려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위성통신 관련으로 이 엮여 있다면 한번 쭉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 바닥 짚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를 위한 이런 움직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다?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주가 형성되는 거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LED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지금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앞서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국을 누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법정으로도 나름의 효과가 보여져 왔기 때문에 야 이거 더욱더 치고 갈 수 있겠는데 나름의 2차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쪽도 한번 소부장까지 쭉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사가 잘 됐었죠. 근데 더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도 지금 일거리를 따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냥 이런 거는 줄 때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부품 회사들의 실적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품 회사들 영업이익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 예상을 해보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K뷰티 해외 쪽에서 잘 나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해외 역직구 요렇게도 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만큼 국내외 할 것 없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도 섹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쭉 보시면 되고 의료 관광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피부 미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케어들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결국 그 나라로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기에 대해서도 분석 한번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원래는 계약이 맺어졌어야 됐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들 때문에 이게 미뤄졌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은 현지 업체들이 우리도 일거리 달라.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여기서 배제되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접근을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지언정 호재는 유지된다라는 마인드로 보실 분들은 이것도 여러분들의 걸로 이해를 하시면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엄청 빠졌다가 어느 정도 반등해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우려는 제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제가 조사해 온 거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요거 계약 체결하지 말아달라. 프랑스에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과거 입찰 때부터 불법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이겁니다. 과한 보조금 지급 같은 덤핑.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이긴 것 아니냐.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발표가 되면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 쪽에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왔던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밀었던 게 원전이다 보니까 이거 싹 까봤잖아요. 그랬을 때 말 나온 게 뭐였습니까? 보조금 있었어요? 없었죠. 저가 덤핑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있었어도 보조금 이 이야기는 아예 없었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저렴하게 일거리를 따온 부분 요거는 마저도 이거 문제가 될 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가처분은 어느 순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본계약 들어가겠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체코의 일거리를 많이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다라고는 할 수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여유만 가지면은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갔고 결국에 이게 체결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두산 입장에선 죽이기 독점 납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체코 대통령도 이거 빨리 통과시켜라 압박을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다 우리한테 웃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 대해선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했던 게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렇게 대형 원전, 이제 향후에 베트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좋은 얘기 들려오고 SMR까지도 좋은 얘기 들려오고 지금 얘기하는 요 가스터빈 관련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내용이 연이어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또 한 번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현재 위치에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큰 손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은 외국인 기관 엄청 사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대한 매력도 이들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급이 이어지게 되면 그냥 문제 없이 편안하게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후속 뉴스가 나오며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를 못했지만 향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적은 힘으로 크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또 한번 변동성이 훅 하고 나오게 된다 생각을 하며 전 고점 노려보시면 되고요. 여기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요 차트 이전에 유상증자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전 차트는 사실상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여기를 기본으로 역대 신고가 매매 이런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며 영상 실용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체코 원전 관련해서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겠지만 문제되는 건 딱히 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여유 있게 보면서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이렇게 조금 힘든 거 금방 반등은 물론이거니와 반전까지 보여주게 될 수 있다 했을 때 SMR과 가스터빈 제가 꾸준하게 얘기하는 이것도 괜찮다면은 상승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 꾸준하게 지금처럼 들어오게 되면 편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21선 위에 있으면 베스트고 그런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볼린저 상단 돌파하면 또 한번 발산 나온다. 요거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한 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